자, 닭띠생 1945년생, 57년생, 69년생, 81년생, 93년생이 닭띠생이에요. 자,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 해죠. 자, 전문화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호랑이 해는 힘의 시대다. 독창성의 시대다. 자기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닭띠생은 유라고 해요. 닭유자를 기억하시고, 호랑이 해는 이민년, 인을 기억하셔야 되죠. 명리학에서는 인간과 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닭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가을의 기운을 대표하는 에너지고, 호랑이 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2022년이 호랑이띠 해잖아요. 호랑이 해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에너지 관계를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닭띠생이 타고난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와 비교해서 그 에너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운세라고 해요. 운세. 그러니까 사주팔자 8글자를 전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닭띠생이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적인 에너지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닭띠생은 가을 기운의 중심축이다. 여긴 좀 아시죠, 이제? 닭띠생이 요 위치에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사람과 시간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호랑이 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비교한 거예요. 이 2022년의 위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호랑이 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금방 보이시진 않겠지만 닭띠생과 2022년의 관계는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에너지 관계가. 한번 보세요. 닭유자는 가을의 기운의 대표 에너지고, 여기 호랑이 해는 봄에 싹을 틔우는 에너지, 거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닭유자는 가을의 성숙한 열매, 호랑이 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나무의 새싹과도 같은 시간. 서로 완전히 좀 다르죠. 이러한 에너지 관계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평가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닭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022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닭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위치와 호랑이 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한 150도 정도를 유지해요. 닭유자를 기억하시고 호랑이 인자를 기억하시면, 인과 유가 만나면 조율식이다. 완전히 정반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웃하고 있는 에너지도 아니고 삼합을 이루지는 않죠. 삼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뱀사자가 나와야 되고 닭유자가 나와야 되고 소축자가 나와야 되죠. 대충 보면 120도 정도를 유지해야지 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50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닭띠생에게 호랑이 해는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조율 관계로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겁살식이다. 그 다음에 닭띠생은 명리학적으로 금이라고 해요. 호랑이 해는 목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호랑이 해는 나중에 인호술, 그래서 불의 시간으로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인유조율이다. 그 다음에 겁살 시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금목 상극조율이다. 유라는 것은 금의 기운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인은 나중에 화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화로 성장해서 화극금하든 목의 시기에 들어가서 금극목을 하든 상극조율이죠. 상극조율 관계에 들어간다. 상극조율 관계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닭띠생에게 2021년 소띠해가 대단히 중요했죠. 여기가 화개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화개살 다음이 겁살이에요. 이 시기가 닭띠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닭띠생의 2022년은 겁살 시기다. 자, 이 겁살 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제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겁살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적인 용어가 겁탈당한다. 좀 단어가 좀 무섭죠?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우주의 하나의 별로 존재하다가 내가 지구에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죠. 양을 정해야 되겠죠. 왜냐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최소 조건이 뭐예요? 음량이죠. 음량이 결합이 돼야지 생의 최소 조건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지구에서는 남자겠죠. 그 다음에 음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지구에서는 누구예요? 여자겠죠. 사실은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분이 나한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분이 나한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두 분이 사랑을 해서 만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이분한테서 태어나고 싶으니까 둘이 만나게 이렇게 내가 조정한 거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죠. 우주의 섭리를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 양과 음을 내가 조정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이분들이 사랑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죠. 이승에, 그쵸? 이 지구라는 공간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권이 없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니까. 자, 그것을 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겁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연에 보이지 않는 과정, 거기가 겁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렵죠? 겁살이 어려워요. 자, 다규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여기 호랑이인 이 시간을 겁살이라고 했을까? 다규자는 뭐예요? 가을 기운의 중심축이죠. 이 가을 기운의 중심축이 봄 기운의 출발점.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이제 호랑이는 불 기운의 출발점도 되죠. 이 호랑이 인이 상징하는 이 에너지는 다규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규자의 에너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겁살이라는 에너지를 또 뭐에 비유하냐면 끊어짐, 단절됨, 어떤 에너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그 시점,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겁살을 명리학에서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좀 나쁜 점을 묘사해 놨지만 사실은 겁살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겸손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겁살을 잘 공부하시면 겁살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겁살 시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와요. 그렇죠? 젊었을 때 내가 우주의 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우주의 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인연이 돼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생사의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가 겁이에요. 겁. 보세요. 별로 존재했다가 지구에서의 인생을 시작하면 나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죠.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서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별에서는 또 별과는 단절을 해야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또 여기서 내가 삶을 마감하면은 여기 이승에서는 죽음인데 다시 별이 돼서 이 별의 공간으로 가면은
여기로는 또 인연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일 뿐이다 이거죠. 생사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일 뿐이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공간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과 사라는 그 변곡점이 겁살이다, 절이다.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단절이 아니고 이쪽의 입장에서 볼 땐 단절이지만 저쪽에 가서는 또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다. 생과 사는 영원하다. 명리학에서 표현할 때 그것을 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공간에 한정돼서 표현할 때 겁살, 그러니까 겁살, 절 이런 단어들이 좀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거지, 이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생과 사의 변곡점이다. 공간의 이동이다. 주도권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겁살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다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호랑이 인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겁살 이렇게 외우기에는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생이 2022년에 이 겁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의 기준점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새로운 세대, 그 자식을 위해서 싹을 틔우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도와주고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뭐 69년생, 81년생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업무, 일, 직업에서 방향을 잡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성숙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닭띠생의 존재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싹을 틔워내야 되니까 희생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자신의 존재감은 좀 부족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듯 상대방을 키워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닭띠생의 2022년은 그래서 겁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재물을 겁탈당한다. 그 다음에 관계에서 주도권을 겁탈당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정성을 들여야 될 대상을 키워주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것이 이제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식이라든가 남편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인유 조율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일방적 상극 관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면 인이라는 것은 목이 되지만 성장 후에는 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금극목을 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화급금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상극 관계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율이라고 쓴 에너지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겁살이라는 에너지를 자기 주도권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그쵸? 2022년은 이제 전문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해왔던, 기존에 일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내가 공부하는 자세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겁살의 주도권은 사회 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의 변화에 있다는 거죠. 사회 변화와 상대방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주도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고집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겁살 시기는 나의 몸도 변화하는 거다. 이거를 빨리 인정해라는 거죠. 1969년생, 57년생, 그 다음에 1981년생, 1969년생은 나의 계획의 변화를 줘야 될 때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유조율이란 호랑이처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나쁜 습관, 나쁜 고집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때다. 그러니까 닭띠생이 호랑이 해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고집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인유 조율 시기에 제대로 고쳐라 이거죠. 자, 이제 요 에너지가 좀 보이죠? 닭띠생에게 호랑이 해는 기존의 자기의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싹을 탄생시켜야 되는 시간이다. 이 닭띠생들이 이제 자기의 일정한 틀이 되게 강하죠.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건데 2022년이 요구하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유 조율이라고 해요. 겁살과 인유 조율의 시간이 되면은 뭔가 해보고 싶죠. 에너지가 이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새로운 분야가 보이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나의 주도권이 아닌 시간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겁살 시간이라고 하죠. 그럼 이 겁살 시간에 내가 금이니까 금극목 해서 내가 제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상극을 주도할 것 같지만 여기서 조율이라고 쓴 거예요. 조율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변 환경, 사회 조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변수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조건의 변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7년생, 45년생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이 기준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몸 관리가 첫 번째다. 겁살과 조율 시기에는 내 몸 관리가 최고예요. 물론 이제 81년생, 93년생은 업무의 방향이 더 중요하겠죠. 일이 중요한 나이이지만 57년생, 45년생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이 겁살 시기에 생과 사의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나이대별로 닭띠생의 운세를 본다면 1957년생은 사실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겁살 시기와 인유 조율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생사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마음과 몸과 주변 관계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안 되고 자기 그냥 건강만 잘 지켜도 성공한 거다. 주변에서 또 투자나 계약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겁살 시기에는 겁탈당할 수 있다. 주도권이 항상 시소 게임을 한다고 그랬죠.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게 겁살 시기란 말이에요. 요 시기에 봤을 때 내가 이기는 것 같아서 투자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969년생은 이제 2021년에 화개살을 지나오면서 건강이 나빠진 69년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건강을 만드셔야 돼요. 대부분의 69년생은 이제 자녀를 그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69년생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회에 노련한 노하우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겁살 시기고 조율 시기다.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81년생은 사회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때죠. 그렇지만 1번으로 자신의 건강도 체크하라고 했죠.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겁살 시기이기 때문에 자식을 이제 키워주고 길을 터주는 시간이라는 거, 이건 이제 이해하시죠? 새로운 업무 방향을 여는 것은 참 좋죠. 2022년은 전문화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 새 시대의 출발점이죠.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 본인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업무 방향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겁살 시기와 조율 시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사회 변수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변수에 있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작게 시작해라 이거죠. 자, 93년생은 왕성한 활동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욕을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을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아직은 멀었다. 겁살 시기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죠. 이 93년생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면, 세상에 부딪혀 보면은 실제로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왜냐면 겁살 시기에는 사회 변수가 본인의 운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957년생, 1969년생, 81년생, 93년생, 닭대 여러분이 2022년은 새로운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주변에 자기의 아랫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 화초를 키우듯이, 싹을 키우듯이 키워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업무도 이제 싹처럼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숙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변수에 적응하고 업무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2022년을 건강하게 출발하셔야 돼요.